자,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요, 좀 특이합니다. 흉가 동호회 분 중에서 어떤 정말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실제 영안을 가지고 흉가 탐방을 좀 다니시는 그런 일반인 분이셨나 봐요. 근데 그분께서 특이한 게 개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한테 귀신을 보면 짖게끔 훈련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스라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짤막하게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훈련을 한 분이 계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분을 만나 뵙고 나서 예. 이제 그 촬영하다 보면 가끔씩 드라마 같은데 강아지들 막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거 네. 데리고 오시는 분이 훈련사님이시거든요. 네네. 그분들한테 한번 넌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훈련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근데 물론 이거는 앞쪽에 이제 사전 정보인데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는 경우가 꼭 귀신이나 헛것을 봐서 그런 건 아닌 경우가 대다수긴 하대요. 근데 오, 만약에 그래요? 정말 걔가 이제 귀신을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런 훈련은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 듣기 전에 나오면 안 돼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동호회 같은데 되게 자주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체험 활동 하려고. 근데 되게 큰 동호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디를 뭐든 가려면 친목을 도모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네. 약간 좀 동호회 사람들끼리 간담회 모임을 한번 해보자. 오. 각자 이제 자기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한번 모여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자리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네네. 근데 나갔는데 다른 분들은 뭐 너무 평범해가지고 어떤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분이 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잘못 말씀하신 게 본인이 영안이 있는 게 아니고 친구분 중에 영안이 있으신 분이 있대요. 그거 잘못 말했구나. 네네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친구분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합동으로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귀신을 보면 짖게 훈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듣는데, 이거 정말 신박한 훈련을 시켰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거. 네, 정말,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렇게 귀신을 본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서 이용을 해먹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분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셨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모임을 이제 막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막 서로서로 이제 귀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모임이 끝난 상태에서 그분한테 조용히 가가지고 명함을 드리면서, 내가 사실 방송국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다. 라고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예.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오고 나면은 거의 회원 수가 되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있구나. 네, 네. 그래갖고 그분이 너무 좋다고 지금 자기 동호회 쪽이랑 해가지고 같이 촬영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이제 그분이랑 얘기 끝났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죠.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흉가 동호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상당히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귀신을 찾아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 얘기를 딱 듣더니만 와, 이건 진짜 재밌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발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험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 동호회 분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흉가 체험을 갈 때 장소를 미리 좀 가르쳐줘라. 우리가 가서 먼저 사전 답사하고 인서트 따야 되니까 그때만 우리가 먼저 가서 하고 같이 이제 참여하는 걸 영상을 찍겠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후쯤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지역으로 흉가를 가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하셔갖고 저희 쪽에서 무당을 대동해가지고 먼저 그 흉가를 갔어요. 어허, 예. 무당분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귀신이냐 어딨냐를 엄청나게 열심히 물어본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그 지도 그려놓고 막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다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네. 다음날 이제 흉가 동호회가 왔죠. 흉가 동호회가 와가지고 딱 오시는데 자차에다가 이제 뒤쪽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개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되게 시골에서 흔히 보는 그 진돗개랑 다른 어떤 왠지 모를 개들이 잡종이 된 그 개 있잖아요. 아, 덩개. 네, 그 개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개가 그 훈련을 받은 개래요. 이 개가 들어가면은 이제 귀신을 보면 짖을 거다. 저 이제 방송팀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이제 옆에 카메라를 들고 딱 들어가는데 걔가 진짜 걔가 훈련을 정말 잘 받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낯선 사람을 보고 짖지도 않았고 예. 흉가에 들어가는 동안도 잘 안 짖다가 진짜 어느 순간 들어가다가 한쪽으로 딱 들어가지고 한 곳을 보면서 막 짖는 거예요. 오, 똑똑하다. 예. 훈련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오, 예. 막 옆에서 주인이 됐어 그만해 이러면 정말 딱 짖는 걸 멈추고 예. 또 그러면 이제 흉가 동호회에서는 막 촬영을 하고 그 귀신 보고 있다고 해서 짖은 곳에 막 카메라로 막 사진을 찍고 또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또 걔가 막 짖어요. 네. 그건 또 거기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흉가 체험을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랐던 게 무당이 얘기했던 귀신 위치랑 다 똑같은 곳에서 짖었어요. 아, 그 위치에? 네. 정말 정확하게 그 위치에만 딱딱 짖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진짜 보나보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정말 아까 잠깐 앞쪽에 얘기했지만 이런 훈련이 가능한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감독님이 이제 아시는 그 훈련사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네. 걸어갖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개가 있다. 정말 가능할까 이런데 이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개가 허공을 보고 짖는 이유에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들었거나 아니면은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짖는 거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짖으면 어쨌든 주인이 와서 그만 짖어 이러면서 간식을 주든 뭘 하든 그걸 하니까. 근데 이분 말씀은 정말로 허공에 뭔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짖게 만들 수 있다고. 그거를 훈련을 하는 게 구조견이래요. 아, 예. 사람만 보고 짖게 딱 만드는 게 구조견 훈련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정말 귀신을 본다면 그 귀신을 보고 짖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되게 재밌다 하면서 이분이랑 촬영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그날. 네. 가가지고 해 짖는데 하면은 항상 무당이 얘기했던 곳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촬영을 끝내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제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시거든요. 강아지예요. 네네네. 조그마한 강아지. 그분도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제 한번 흉가를 데리고 가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저도 감독님 댁에 가서 봤지만 그 개도 정말 안 짖어요. 그래갖고 정말 짖는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감독님도 산책하는 겸 한번 흉가 데리고 가서 해보자 한 다음에 마침 감독님 댁 근처로 한 20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가까운 곳에 흉가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곳에 이제 마실 나가듯이 개를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예. 뭐 밤에 가진 않고 낮에 갔는데 정말 그 안 짖는 개가 일정 위치를 보면서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개가 귀신을 본다는 말이 맞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해서 약간 다큐멘터식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감독님이 무당분이랑 그분 처음에 동호회 그분이랑 해가지고 합동 촬영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의를 건 거죠. 궁금하다. 네. 무당이 그 굉장히 개를 재밌는 보면. 거예요. 무당이 그 개를 보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무당이 네. 보는 것과 개가 보는 게 똑같다면은 그거는 정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그분이랑 이제 협의를 잘 해가지고 무당 형님이랑 그분이랑 저희 촬영팀 해가지고 한 되게 유명한 흉가를 갔어요. 네. 되게 유명한 흉가를 가서
이제 이런저런 안전수칙 다 설명을 듣고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저랑 무당님이랑 그 견주분이시랑 예. 그리고 다른 VJ 한 분 이렇게 네 명이서 흉가를 딱 들어갔죠. 흉가를 딱 들어가면서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무당 형님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저희들한테만 조용히 있다 없다 정도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흉가를 들어갔는데 네. 걔가 안 짖는 거예요.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상가 건물. 예. 예. 1층을 도는데 안 짖어요. 2층 올라갔는데도 안 짖어요. 3층으로 올라갔는데도 안 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얘 왜 안 짖지? 이러고 있는데 무당님한테 그래갖고 조용히 물어봤어요. 형님 뭐 왜 그러시냐고요. 그러니까 무당님이 막 되게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와 나 여기 들어올 때 혹시 해가지고 한번 물러났다고. 아, 귀신을 못 오게? 네 물러났대요. 예. 니들 모르게 한번 그냥 정말로 일반적으로 걔들이 막 짖으니까 오. 만약에 정말 없으면 안 짖을까라는 생각이 그분도 문득 든 거예요. 와, 그분도. 반대로? 네, 이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실험 정신이 좀 높으시거든요, 그분도. 오, 예. 저희도 저희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들어가기 전에 건물에 있는 걸 물러났대요. 네. 근데 정말로 걔가 3층까지 짖질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찐이다. 이건 정말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4층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짖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무당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부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아니 그거는 안 되고 다음날 다시 와야 된다. 그리고 나 내일 한번 또 해보자. 그래갖고 다음날 또 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이제 무당한테 미리 얘기했죠. 형이 이번에 하지 마요. 한번 정말 실험해봐요. 이러니까 무당님도 그래 그럼 제대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1층을 들어갔어요. 쭉 가다가 한 방을 보고 막 짖는 거예요. 무당한테 조용히 물어봤죠. 형이 어때요? 있어. 오. 있군. 또 2층 올라가서 또 갔더니만 어느 곳을 또 막 짖어요. 또 물어보니까 있대요. 오. 또 3층 올라가면 3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또 막 짖어요. 또 있대요. 이게 너무 딱딱딱딱딱 맞는 거예요. 대박이다. 예. 그러니까 무당님도 너무 신기했나 보지. 그날 촬영을 끝나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개를 막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쓰다듬으면서 되게 귀여워했거든요. 그래서 주인분이랑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훈련을 제대로 시키신 것 같다. 우리 쪽에서 파악을 했을 땐 정말이신 것 같다. 네. 정말 대단한 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편집을 하러 들어가고 그분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겠죠. 예. 근데 이게 사람이 조금 자만심이라는 게 무섭다는 게 네. 그분이 저희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촬영을 했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뭐 카페나 그런 데도 올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길래 뭐 그분이 출연하셨던 내용이니까 사실 상관이 없는 거니 괜찮다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카페에다가 자기가 자기 강아지랑 같이 이런 촬영을 했고 무당 공연을 받아서 우리 개는 정말 귀신을 봅니다 라는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 흉가 동호회 같은 데서의 기본적인 거는 귀신 보고 증명하고 싶어다 보니까 그분이랑 같이 이제 흉가 체험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겠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냥 거의 매주마다 한 곳씩 가가지고 그 개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막 체험하면서 저기 귀신이 있어요 하면서 막 개 짖는 거 가리키면서 막 그런 걸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촬영할 때 당시 세이브 파일이 굉장히 많아갖고 그냥 편집해놓고 묵혀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좀 쉬는 날이 또 돼가지고 그 카페를 다시 들어갔어요. 네. 완전 인기 스타가 돼 있는 거예요. 오, 그 카페에서. 네, 견주가 완전 예.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또 생각났다 싶어갖고 저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촬영했던 그 누군데 이번에 뭐 인기 좋아지셨네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또 흉가 체험을 간다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동행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괜찮대요. 네. 그래갖고 그분이랑 같이 한 2주 후쯤 전화 통화하고 2주 후쯤 흉가를 딱 갔어요. 갔는데 그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완전 그러니까 이분이 덩치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이 네네. 되게 좋으셨어요. 살 좀 오르셔가지고.
그때가 촬영하고 나서 한 달 반? 2달 정도 후에 만났는데 사람이 살이 못해도 한 20kg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아, 쫙 빠졌구나. 예. 예, 그 걔를 봤는데 걔는 근데 다행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아, 건강이. 예, 건강이 괜찮아 보여갖고 그래갖고 저분 흉가 막 다니시고 막 그래갖고 좀 꼬였나? 그럼 걔가 짖으면 귀신 있다는 거 알면 무당 찾아가면 될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날 이렇게 체험 활동을 딱 하고 나서 이제 그분이 그 체험 활동을 하신 분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수고비처럼 해가지고 저는 괜찮다 그래갖고 안 냈는데 다른 분한테 막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생각보다 양이 꽤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업으로 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갔고 그분이랑 이제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 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신발을 그렇게 무당도 아니시고 무당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네. 그래갖고 그분한테 이제 좀 얘기를 했죠. 체험이 끝난 다음에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혹시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럼 저희가 또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아니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날 헤어지고 한 2주쯤 지나니까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정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래요. 네. 그래갖고 감독님이랑 이제 다른 VJ 작가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그분 댁으로 갔죠. 네네. 그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시골 살고 계셨거든요.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차를 딱 대는 그 순간부터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 예? 집을 들어갔는데도 개가 짖는데 그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게 아니고 개가 막 온 집안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짖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럼 그 집안에 그렇게 귀신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와. 만약 그 개가 저 귀신을 보고 짖었다 그러면 또 근데 그분이 이제 훈련을 잘했다 했어요. 짖지 말라 그러면 짖진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막 짖지 말게 막 한 다음에 간식 주고 이제 저희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예.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 이러니까 밤만 되면은 어쨌든 그분도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짖더래요. 네. 깰 거 아니에요. 깨가지고 조용히 해야 한 다음에 다시 잠들면 또 짖더래요. 네. 그건 또 깨고 그거를 방소 차량이 있고 나서 카페에서 유명해져서 흉가를 막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야, 붙었구나. 네. 근데 이게 그분 말로는 자기가 흉가 체험 그렇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받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그 욕심은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생계가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는 아세요? 대략.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그날 흉가 체험에서 돈을 줬던 분한테 몰래 연락처를 주고 대충 들었던 게 10만 원 선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사람당 아니면 그날? 사람당. 와, 그럼 몇 명? 한 5명 가면 50만 원? 당시 네, 5-6명 가면 이제 5-60만 원. 오. 많이 데리고 가면 10명 데리고 가면 100만 원. 일주일에 오. 그렇게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못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네.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하길래 이제 사실 감독님이 돈독 올라갖고 이런 거 써먹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강아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분은 어쨌든 감독님도 애견이시니까 그러니까, 예. 뭐 도와줄 수는 있는데 무당을 소개를 해줄 수 있다고. 근데 그거에 관련된 비용은 일체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돈을 이제 어쨌든 벌었잖아요.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그냥 무릎 비는 거예요. 그냥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무당이라도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예. 그래갖고 다른 무당분을 소개를 시켜들어갖고 그 무당분이랑 같이 그 집을 다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계속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걔는 미친 듯이 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멍멍멍멍 거리면서.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싹 보더니만 집이 바글바글하대요. 귀신이? 예, 진짜 바글바글하대요. 예. 그러니까 무당분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굿판 버리시면서 쳐내시고 나서 이제 괜찮다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곳 가지 말라고. 하고 나서 좀 돈을 짭짤하게 받아 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좀 넘었나? 그러니까
그분한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걔가 이상하대요. 짖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걔가 너무 이상하대요. 행동하는 게. 네.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흉가를 또 가셨어요? 이러니까 아, 그건 아니죠. 다시는 안 갈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셔갖고 네. 갔더니만 정말 걔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짖는 건 아닌데 허공을 딱 보고 파바박 뛰어가가지고 또 허공을 보고 또 파바박 뛰어가서 또 허공을 보고 막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줘도 막 밥 먹다가 갑자기 막 뛰어가가지고 허공을 보고. 예. 진짜 걔 왜 이러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감독님은 그걸 보더니만 아유 애가 뭔가 좀 그렇다 이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가 아는 훈련사분한테 그 영상을 이제 찍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사 의견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강아지가 귀신을 봐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집에 그렇게 바글바글하게 있었다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집안에 가족들이 정말 많았던 집에서 살던 걔가 가족들이 다 사라진 거라고. 아, 그럼 걔가 불안장애가 올 수 있다고. 예. 훈련을 받아야 된다. 다시. 라고 훈련사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감독님이. 니도 개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응? 예. 내가 이거는 네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걔가 불쌍해가지고 훈련사한테 데리고 갈 거니까 놔두라고 한 다음에 그 걔를 데리고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걔는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다시 주인품으로 돌아갈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파양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입양을 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다 있네. 제가 봤던 동호회 이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예. 내용을. 강령술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수두룩 하시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엘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제 식량 장비나 도구 아니면은 뭐 흔히 나오는 그런 루머들 같은 거가 실제 사례인지 아닌지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특이하게 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아니, 어떻게 훈련을 시켰길래 그렇게 된 거지? 라는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이제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예.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훈련사 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구조견 훈련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면 일단 짖게 만드는 훈련을 먼저 시킨대요. 네. 그러니까 짖었을 때 간식을 주는 훈련을 먼저 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구조견 기준, 구조하는 대상자를 발 경우 짖는 훈련을 그 대상자를 놓고 짖게 만든 다음에 간식을 주고 네. 그런 식으로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거에 간식을 받는 존재가 앞에 있을 경우 짖게 훈련을 시킬 수 있대요. 네네. 아마 이제 그분 말로는 정말 영안이신 분이 있었다면은 흉가 같은 데 데리고 가서 귀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보고 짖는 거를 반복 훈련을 시켰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여기 귀신이다, 뭐 짖어 했는데 짖었어. 그러면 딱 주고 그걸 계속 반복을 했겠네요. 네,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강아지 생각은 내가 쟤를 보고 짖으면은 나한테 간식이 오는구나가 훈련이 되는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무섭진 않은데 사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거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귀신을 보게끔 훈련을 받은 개? 라고 했을 때 딱 진짜 흥미가 생겨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흉가를 너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것도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카페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그런 걸 좀 하고 나서 그런 거 훈련을 시키겠다는 사람들이 꽤 늘었어요. 아이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궁금해서인지 아니면 그분 돈 버는 게 조금 부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막 카페에서 이제 막 자기 강아지 사진 찍어 올리면서 우리 개도 훈련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런 막 글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근데 그 카페는 결국 이제 뭐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막 체험 활동 줄더니만 이제 거의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카페긴 하거든요. 그래요? 거의 예. 네, 거의 근데 오늘 시참하기 전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개나 그런 건 없이 그냥 흉가 체험 정도 하는 그런 조만한 소규모 카페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스라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스라님 사연을 듣고, 이제 남양특집 방송 스텝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촬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그냥, 아니, 그러면 아스라님 찍은 방송은 어디서 보실 수 있나요? 뭐, 아니면 아스라님 그럼 뭐 증거를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공개해 주시면 안 되나? 좀 이런 의견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은 드려요. 그런 건 뭐 저작권 문제도 당연히 있고, 그걸 함부로 노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정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첫 번째가 방송 프로그램에 얘기 못하는 이유는 네. 말씀했다시피 저작권 문제예요. 그쵸, 그쵸. 그 심하잖아요, 제가 방송국은. 방송국 저작권은 정말 심하게 걸어요. 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어. 얘기함으로써. 네네네. 네. 그리고 돌빈님이 빚덩이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뭐 사진이라도 찍었지 네. 않았을까? 영상이라든지. 근데 그건 예전에도 거의 말씀해 그것도- 주셨는데, 그죠? 네. 저희 그것도 잡아요. 그쵸. 감독님. 예. 핸드폰 키지 말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무전기를 끼는 거예요. 사실 무전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버튼 누르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들 네.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체 통화 걸어놓고 계속 이제 서로 말하면 더 편한데 무전기를 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좀 많긴 하지만 핸드폰도 그래서 키지 말라 그래요. 그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 없고. 그리고 이번에 영국 사연에서 뭐 3개월간 지내면서 사진 찍은 게 없냐 그러시는데 없겠어요. 저 있어요. 어, 있는데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집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함부로 공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 집이- 예. 제 집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 맞아, 가족분들한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저작권 문제가 제일 커요, 사실. 맞아요. 특히 방송국 어. 쪽. 예. 근데 이제 근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일반 분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질문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궁금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남기셨는데 그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한번 확실하게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스라님. 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그만큼 궁금하다, 좀 이렇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니까 그만큼 또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질문은 없길 바라면서, 오늘 네. 이야기도, 근데, 맞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막 그 기억력 되게 좋다고. 이거 뭐 나중에 뭐 정말 기회가 돼가지고 뭐 10만 돼가지고 이벤트로 나가면 제가 한번 노트를 가져갈 거예요. 다 적어놨어요? 제가 9년 동안 촬영하는 일지를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뭐, 윤호인 아빠님인데, 거의? 이분. 예. 촬영 일지를 만들라고 해요, 습관적으로. 아. 그래야지 이제 보고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 감독님들이 항상 촬영 일지를 만들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흉가를 갔다 오면은 지역 이름이랑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설계도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 같은 걸 다 기록을 해놔요. 네네. 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대충 보면 알잖아요. 아, 맞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아스라님이 거의 초창기 때 한두 번 참여하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다 작성을 해놨고 이거를 다 기억을 이제 정부 못하니까 해놓은 게 있다라고 하고 리스트를 쫙 줬는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다고요? 이랬잖아요. 진짜. 네, 그쵸. 이거 언제 다 푸냐고. 그러니까 천천히 풀어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많아요. 이분 썰이. 그 당연하죠. 많이 9년인데. 다녔으니까요. 9년 동안 다니다 보면 잠깐 귀신 봐도 그게 썰인데. 그잖아요. 네, 물론 그거를 이제 기록해놓고 조금 앞뒤 조금 좀 화려하게 잘 짜내면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네,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또 이야기 그래서 들려주셔서 오늘은 감사합니다.
좀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흥미로운 얘기여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하죠. 그래서 내일은 좀 무서운 것 같고. 아이고, 아이디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아스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무섭지가 않다. 근데 이거는 흥미로우면서 그 또 강아지가 불쌍하면서 또 무서운 이야기였거든요. 아, 이분 기준이 너무 높아서 기준이 높다 보니까 아무튼 너무나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이쁜 댕댕이들이 아무도 없는 곳을 보고 짖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또 오랜만에 참여해주신 윤호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만신할머니 이야기에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범에 관련된 말 그대로 호랑이죠. 호랑이의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대체 또 어떤 이야기일지 그리고 뭔가 전설고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신할머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괜찮으신가요? 아주 깔끔해요. 딱 이렇게만 예. 예시참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뵙는데,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많네요, 진짜로. 에이, 그분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와, 아니, 왜냐면 끝이 없어요, 끝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참여하신 분이 윤호인 아빠님이신 거 아세요? 그래요? 1위예요, 1위. 제가 요번에 영상 지우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30몇 편인가 거의 40편 가까이 하셨더라고요. 절반도 안 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또 이야기들이 준비가 있는데, 네. 자, 그럼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범의 저주, 말 그대로 호랑이에 관련된 저주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호랑이가 또 네, 저주를 할 맞습니다. 수도 있나요? 아, 이게 이야기가 좀 깁니다. 네네네. 그럼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렛츠 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겟 잇! 갑시다. 어흥! 네. 오늘은 할머니가 겪으신 호랑이 귀신입니다. 한번 네네. 이거 다들 산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상꾼님 알죠, 상꾼님. 산군이라고 이제 보통은 산에 사는 이제 영물인 호랑이를 이제 숭배시하면서 부르는 이름인데 네. 뭐 호랑이 형님 몇 분도 있으니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로부터 뭐 저희 뭐 산신이 부리는 뭐 동물이다 아니면 산신 그 자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오늘 나오는 호랑이 귀신은 그런 산군은 아닙니다. 오, 예. 일반 또 호랑이. 약간 악랄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할머니가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네. 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은 저도 살짝 나옵니다. 오? 길지는 않지만 살짝 나옵니다. 네네네. 살짝. 예. 이게 시작이 2010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2010년 맞을 거예요. 2010년 가을쯤이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손자놈한테 전화가 옵니다. 할머니 손자분. 와가지고 손자놈이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이번 주 주말에 일이 없으시면 내려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일이 있으신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다. 네네. 형님도 아시다시피 뭐 저는 운전을 못 하니까 면허증 있으면 뭐 해요? 운전하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운전을 못 하는데 그래서 형님이 대신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 하니까 일이 그렇게 됐다고. 보통은 이제 신딸분이 모시고 다니셨는데 신딸분도 일이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형님한테 부탁을 드린다. 괜찮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할머니 알겠다. 그럼 내가 금요일 날 저녁에 가겠다 얘기를 했어요. 네. 보통은 제가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 때쯤에 가서 저녁 먹고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그날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건너가기로 했어요. 네. 예, 그때 저는 이제 당시에 충주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저녁은 먹었으니까 건너뛰고 이제 간단한 다과를 먹으면서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내일 갈 때를 내가 일러주겠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할머니 말년에 이제 사시면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셨지만 이 개중에는 일이 안 끝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셨대요. 네. 본인이 끝까지 다 처리가 안 돼가지고 뭐 임시방편을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80 넘으셔가지고는 이제 그 일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네네. 소위 말해서 AS죠, AS. 다니시면서 네. 내가 미처 처리 못한 일을 이제 말년에 그걸 해주면서 하시는데 이제 오늘 나오시는 그분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분이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에 나오는 분을 만난 거는 보훈에서 열리는 장날이었대요. 장날. 네. 이제 그 장날인데 할머니가 뭐 물건을 팔러 가신 건 아니고 네. 간단하게 이제 제상에 필요한 음식을 사러 잠깐 보훈 장날이니까 가서 이제 제수를 사러 가셨는데 네. 이제 제수를 사시고 이제 배가 고프셔가지고 막걸리 한 잔에 이제 가볍게 이제 식사하실 요량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일 도와주시는 분하고 장을 보고 식사를 하고 계셨대요. 네네. 앉아가지고 식사를 막 하고 계시는데 그때 장터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근데 어떤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등 뒤에 이제 애기 연가가 하나 있더래, 애기 귀신이 하나 따라 있더래요. 오. 근데 그 형상이 할머니가 보시기엔 되게 안쓰러웠대요. 네네. 네, 뭐 머리가 세 개였대요, 머리가. 머리가? 예. 네, 머리가 세 개였는데 하나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머리에 있고 또 다른 머리 하나는 옆구리에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어깨 위에 이렇게 있는 애기 연가를 본 거예요. 예. 근데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이제 그렇게 악한 마음은 없어 보였대요. 저 어르신이 젊었을 적에 잃은 아이시구나. 아. 근데 저렇게 자꾸 다니시면은 좋을 게 없을 텐데 왜 저러시노,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불쌍한 거 저 빨리 하늘로 돌려보내주고 환생을 시켜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얘기를 하시고는 옆에 있는 그분한테 저기 가시는 어르신 오셔가지고 술이나 한잔하고 가시라고 해라, 많이 힘들어 보이신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옆에 계시는 분이 가서 그분을 모셔갖고 온 거예요. 날도 더운데 와셔가지고 술이라도 한잔하고 좀 맛있는 것도 좀 기운 좀 차리고 가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오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하고 마주 앉으셨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얼굴에 이게 다 보이더래요. 네네. 그래서 근데 할머니가 그 얼굴을 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공수가 툭 튀어나오셨대요. 오. 네, 보통은 이제 뭐 굿이나 이런 거 할 때나 공수가 툭 터지는데 그날은 그냥 그 할머니 앞에 앉혀두고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하고는 공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냐고, 불쌍하다고, 아이고 어르신 참 힘들고 고생 많으셨겠다고, 네. 그렇게 떠난 자식 끌어안고 산다고 자식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만 놓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보니까 어르신 뒤에 아기가 적어도 세 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따라가 있다. 그 형체도 온전하지 않은 게 아마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들 같은데 이번 기회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둘을 털어보시고 마음의 짐도 더시는 게 어떠시냐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처음 본 이제 중년 어떤 이제 아줌마가 자기를 장터에서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는 이제 신기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죠. 뭐 사주고 뭐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정을 설명하시더래요. 사실은 내가 젊었을 적에 이렇게 애를 3명이나 잃었다. 근데 뭐 그게 다 내 죄인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산다. 내 마음의 짐이라고 생각하고 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네. 됐다고. 본인 잘못 아니니까 마음의 짐 내려놓으시고 제가 도와드리겠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급한 일 마무리하고 찾아가 뵙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받으셨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천도구슬을 해주러 가셨대요. 예.
근데 이제 천도구슬을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공수가 또 터졌대요. 빡 하고.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굿 끝날 때쯤이나 뭐 이럴 때 사람들이 위로할 때 이제 그때 큰 굿이나 할 때 공수가 터져 나오는 거지. 할머니는 장안굿 할 때는 공수가 터져 나오신 경우가 별로 없었대요. 공수가 이제 신이 짝대기. 말을 하는 거를 바로 내뱉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할머니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막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셨는데 그 얘기가 하늘의 벌이 무겁고 무겁지만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인연을 끊으면서까지 내려오는 게 이게 어떻게 하늘의 벌이냐고.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게 이렇게 네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데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아이고 불쌍한 거 이렇게 하면서 막 공수가 터지셨대요. 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공수가 이렇게 팍 하고 튀어나오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천도구슬 진행해야 될 판인데 갑자기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오. 그 할머니도 당황하셨대요 그때. 왜 이러지? 큰 굿이나 천도구 끝날 무렵에나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분이 갑자기 도중에 시작하는 타이밍에 와가지고 이걸 치고 나오신 거예요. 하고. 타이밍이 안 맞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 집안 진조 4대와 외조 4대 어르신이 딱 보이시더래요. 예. 진조 4대하고 외조 4대. 그러니까 친가 쪽 이제 외가 쪽. 어르신들 네 분하고 조상 네 분하고 외가 쪽 어르신 네 분이 탁 나오시더래요. 네네. 그러면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시더래요. 예. 아이고 불쌍한 우리 자손 잘 부탁한다고.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잘 일을 마무리 시켜줬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또 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네. 그래서 천도구슬을 마저 이제 진행하시고 끝나시고 나서 이제 그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그 어르신 말씀이 원래 그 집안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래요. 아주. 예. 아주 손이 귀했대요. 대가 끊기지는 않는데 한 대에 남자 한 명만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남자 한 명만. 그러니까 대를 딱 이을 정도로만 계속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가지면 유산이 되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걸 겪었던 거고. 겨우 이제 늙음하게 이제 늦둥이로 아들을 하나 보셔가지고 사시고 계셨대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드님을 이제 모셔온 거예요. 아드님을 도시에 있는 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드님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왔는데 부인 역시 똑같이 그 며느리 몸에 아기 영가가 붙어 있더래요. 똑같이. 네.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보셨대. 아이고 자네도 애를 잃으셨나 이렇게 툭 던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아들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애를 잃었다는 거를. 아기를 놓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섭섭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어르신은 아이고 또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막 죄책감에 시달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은 무당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다들. 네네. 아이고 자네 때문에 자네 몸에 붙어있는 아기 영가들이 자식 때까지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거다. 막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구판이고 구슬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구슬 했는데 끝났다고 했는데 애를 가지면 또 유산이 되고 네. 또 애를 가지면 또 유산이 되고. 근데 신기하게 자기가 놓은 아들은 그런데 딸은 또 멀쩡하게 애를 놓고 네. 딸은 멀쩡하게 놓는데 아들은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억장에 무너져가지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딱 마침. 예. 그래서 할머니가 보통이 아니다 싶으셨대요. 이게 딱 느낌이. 자기가 천도구 진행하는데 어르신이 먼저 치고 나온 것도 그렇고 아 이건 분명히 뒤에 뭔가 있다 싶으셔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확 있는 건 확실하다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어르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집안에 얽혀있는 문제 같다고. 예. 근데 여기까지밖에 저도 모르겠다고. 더 자세한 거는 신들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법인데 저 아직까지 안 알려줘서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오.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집안 대대로 이제 손이 귀한 집인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게 대대로 뭐 이상하게 얽혀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무속인들이 해준 거는 그냥 이제 조상을 풀어준다 이것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조용히 그냥 뒤에까지는 안 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머니가 속리산으로 향하십니다. 속리산. 속리산 산신한테 물어볼 요량으로 오. 이제 산신한테 할머니 이제 물어봐요? 서둘러서 산신제를 준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보훈 쪽이니까 그 주변에서 제일 강력한 신은 속리산 산신급인 거예요. 네네. 그분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산신제를 준비하셔가지고 법주사로 올라가십니다. 네네. 이제 스님들하고 인사 나누고 이제 산신각 있는 암자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하룻밤 묵겠다 하시고는 밤늦게 제사 갈 거 준비해가지고 길을 나서려고 해서 하셨대요. 네. 출발을 하려고. 근데 갑자기 어르신이 탁 가로막으시더래요. 어르신? 딱 그 신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예, 신명이 딱 가로막으시더래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여기까지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기다리고 기도해라. 답을 주실 때까지 예. 얘기를 하시더래요. 딱 가로막으니까 할머니가 이건 큰일이다. 어르신이 딱 막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네네. 안 지켜가지고 그동안 당한 것도 많고 해가지고 조용히 계셨대요. 거기 이제 법주사에 있으시면서 머무시는데 꿈을 3번 꾸셨대요. 네. 꿈을.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주무시는데 밖에서 그 대나무가 바람 확 불면 대나무 이게 이파리가 싹 나는 소리 있잖아. 싹싹 소리가 예. 싹싹 자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탁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그 절 앞마당에 옆구리에 대나무 이제 그 죽창 있잖아요. 예. 대나무 죽창에 꽂혀있고 피가 질 철철 흐르는 어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예.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빠져 있으라고 예.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인데 도와주지 말라고 하면 이유를 알아야 내가 안 도와줄 거 아니냐. 예. 이유를 설명하셔라 하니까 이유는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러고 휙 사라지더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꾸셨는데 그 며칠 지나가지고 두 번째 꿈에서는 자기는 이 집 조상이다 하고 나오시더래요. 네. 너 이 일에 잘못 끼어들면 인연도 성취 못할 줄 알라고. 어이구야. 인연도 죽고 싶으면 계속해서 상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또 사라지더래요. 네. 그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상관하지 말란 얘기만 하고. 그 할머니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꿈을 꾸시는데 이게 진짜 무서우셨답니다. 예. 할머니가.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밖에서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꿈에서 주무시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앉으셨는데 일어나자마자 처음 느낀 게 무슨 피비린내하고 노린내가 훅 느껴지더래요. 예. 피비린내하고 노린내 같이 훅. 그래서 할머니가 토악질했대요. 우악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밖에서 무슨 막 거친 숨소리 같은 게 들리더래요. 막 훅, 그르륵 이런 소리가. 오, 예. 그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무서우셨대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막 밖에를 못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계시는데 밖에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할머니가 예. 이제 그 암자 문을 열고 나가보셨대요. 산중이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렇지. 빛 하나 없는, 예, 빛 하나 없는 그 산중에 저 앞쪽에 그 절 입구 앞쪽에 빨간색 점 2개가 탁 찍혀 있더래요. 와, 빨간색 시뻘건 점 게. 2개가 예, 탁 찍혀 있는데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옆에 계시던 이제 할머니 신명이 눈을 탁 가리시더래요. 눈을 싹 가리시면서 보지 마라. 보면 안 된다. 탁 가리시고 어르신이 앞을 탁 가로막으시더래요. 예. 그 큰 어르신이 탁 가로막으시고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보시오. 아무리 자네의 한이 그렇게 깊어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 예.
그렇게 지난 세월 그렇게 그 집안을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네네네. 신도 아니고 악기도 아닌 채로 그렇게 이승을 떠도냐고. 이제 그만하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바람 같은 게 훅 하고 오더래요. 그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게 벗겨지더래요. 눈이 확. 예. 눈이 확 벗겨지면서 빛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딱 보니까 그 절 입구 앞에 호랑이가 오,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안광이구나 그게. 눈을 벌컥 해가지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요. 예. 노려보는데 이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입구 앞에서 어슬렁슬렁거리면서 할머니를 계속 노려보더래요. 예. 노려보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온몸에는 피치갑을 해가지고 막 몸에는 무슨 연가를 막 덕지덕지 다 막 붙여놓고 있는데 네. 할머니가 보시기에는 창기 같더래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아 이거 잘못하면 진짜 죽겠다 싶으셨대요. 예. 그래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데 그 어르신이 계속 이제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할머니 노려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날이 밝을 때쯤 돼가지고 슥 하고 사라졌대요. 예. 그리고는 할머니가 꿈에서 깨신 거예요. 턱 하고 식은땀 줄줄 흘리면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뭔가 있는 거지. 절 한복판에 와가지고 노려볼 정도면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건드렸다. 네. 이건 분명히 그때는 산군이다 싶으셨대요. 아이고 이거 산군이다. 이 집안 어르신이 어쩌다가 산군하고 엮였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하면 이번에 못 살겠다 싶으셨대요. 생을 마감하겠다. 생을 마감하시겠다 싶으셨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궁금해가 신령한테 물어보셨대요. 네네. 어르신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어르신이 아직은 잘 모른다. 나도 잘 모른다. 그저 하늘에서 도와주라는 명령만 있었지 자세한 내막은 나도 모른다. 네네. 자세한 건 산신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하시다 한 달 정도 감자에 머무셨대요.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됐다 이제 찾아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어르신이 일어나시더래요. 네네. 할머니가 이제 서둘러 막 준비한 거 챙겨갖고 같이 나서려고 그러는데 탁 가로막으시더래요. 네 일은 여기까지라고. 탁. 네네. 이거는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늘과 하늘끼리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오면 안 된다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얘기하시고는 혼자 가시더래요. 네. 혼자 나서시더래요. 할머니가 이제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옆에 계시는 분이 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늘의 뜻이 있으면 방법이 있겠지 하시고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대요. 날이 네네. 밝을 새벽쯤 돼가지고 어르신이 돌아오셨대요. 그리고 한숨을 훅 쉬시더래요. 네. 그리고 어렵구나 어렵다 하고는 사정을 설명해 주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집안 조상이 예전에 포수였대요. 포수. 아이고. 호랑이를 많이 잡았구나. 그 속리산 일대에 호환이 자꾸 생기니까 예. 나라에서 잡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 이분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호랑이를 잡았는데 그 호랑이가 원한을 품고 이 집안을 계속 저주를 내리는 거라고. 그래서 산신한테 물어보니까 산신은 이건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네네네. 호랑이라는 생물이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이라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고. 예. 그놈은 그냥 내가 부리는 호랑이도 아니고 한이 많은 호랑이 귀신하고 호랑이 그저 원하는 오랜 부위. 세월 동안 원한을 가지고 떠돌면서 힘이 있으니까 네네. 산신 행세도 하고 사람도 많이 해치고 창기도 많이 부려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해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점점 이제 악기가 된 거예요. 파워도 커지고. 예, 산신이라 칭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적골이 돼가지고 이승을 떠돌고 있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이고 이번 일은 진짜 어렵다.
어렵구나,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결국에는 하늘에 비는 수밖에 없다, 여러 네네. 신들한테 준비하거라 하셨대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제 해야 되니까 할머니가 이제 가실 데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일하시면서 가장 큰 이제 어르신을 찾아가셨대요. 네. 어르신을 찾아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괜히 사람 좋겠다고 나섰다가 단순한 줄 알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늘에서 뭐 정해줘야지 되는 일이니까 네네. 자네가 힘 좀 써보시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동안 만나면서 이제 일하시면서 가장 큰 신들을 찾아가셨답니다. 네네. 지리산과 덕유산을 찾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에서 아이고 제발 불쌍한 인간들 도와달라고, 네네네.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를 올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 12달을 그걸 하셨대요. 네. 그렇게 하시니까 어느 날 신령이 알려주시더래요. 그 호기한테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없고, 오. 호기가 찾아오지 못할 곳으로 도망을 치래요. 데리고 이사를 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못 찾는 곳에, 못 찾는 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그리고는 그 아드님 되는 분한테 부적으로 앞을 막아가지고 못 보게, 네네. 기운을 가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할머니가 이제 1년 동안 그 집을 다니면서 이제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신 거예요. 이 얘기만. 그분 입장에서도 이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뭐 그저 그런 무당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네. 포기할 때쯤 이제, 근데 이제 할머니가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셔가지고 제를 올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다. 뭐 그렇다고 돈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니까 네. 그분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 집안 어른께서 포수셨는데 뭐 이 일이 이렇게 돼서 호랑이가 앙심을 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됐다. 지금 제가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네. 얘기하시고는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셨대요. 혹시나 친척분 중에, 계시는 분 중에 누구 어디 사시는 분 있으시냐 하니까, 친척이 어디 문경세제 자락에 어디 산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하셔서 거기서 귀농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아드님하고 같이. 네. 근데 참 또 그 아드님도 효자인 게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그러겠노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생업 다 접으시고 그 지역에 논하고 밭하고 사가지고 귀농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거기 계시는 성황신하고 여러 신들한테, 산신한테 부탁을 하셨대요. 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갈아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 신들도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머물시게 사시게 되셨대요. 거기서 계속 네네. 터전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내분이 임신을 하셨대요. 오. 거기서 그 지역에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순산하셨대요. 와. 아들을 순산하시고 할머니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아드님을 위해서 이제 좀 큰 어르신, 부적 잘 쓰시는 어르신한테 이제 그 기운으로, 부적 기운으로 좀 막아 세워 달라고 네. 부탁하셔가지고 부적을 써주시고, 이건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보은, 뭐 괴산 이쪽으로는 가지 마시라고. 예. 거기는 그 방어구나. 호기의 기운이 미치는 곳이니까 네. 괜히 가시면은 그 호기가 알아볼 수도 있으니까 가시지 마셔라. 그냥 평생 여기서 사신다는 느낌으로 사셔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거기서 계속 사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들 하나 더 놓으시고 딸도 하나 더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2남 1녀를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네. 그렇게 처리해 주셨다 얘기하시고는 내일은 이제 그 집에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네네. 무슨 좋은 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 전 꿈에 그 호랑이가 꿈에 나왔대요. 네. 전에처럼 막 무서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깔끔한 모습이었대요. 오. 털도 그래요? 윤기가 나고, 네. 예. 눈동자도 빨간색에서 그 백색으로, 예. 그 반투명한 색으로 바뀌어 있고, 그래서
그러고는 옆에 있는 어르신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호랑이가. 예. 그동안 제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나서 함부로 사람들을 해했는데, 네네.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고 참 제가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네.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용서를 빌려왔다고. 산신께서 어르신한테 용서를 구하고 오면은 자기를 거두어 준다 그랬대요. 선신께서. 네네네. 지리산, 속리산 산신이.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래, 네가 그 지금에서야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반성을 하니까 하늘에서도 널 이렇게 용서한 거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사람들 잘 돕고 어려운 사람들 잘 지켜주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돌려보내셨대요. 네네. 그렇게 이제 저는 얘기 다 듣고 나서 다음날 그 할머니 사시는 마을을 방문했어요. 할머니 모시고. 네. 근데 그 이제 사연의 주인공이신 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으셨고, 이제 그 아드님께서 환대해 주시면서,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셨다고 그러시. 오. 예.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지금도 아직까지 부적 들고 다니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게 힘든 일도 없다고. 둘째 아들도 결혼 잘하고 아들도 놓고, 첫째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식은 없는데 곧 생기겠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큰 아드님도 이제 농사를 지으실 요량이셨대요. 농사 이을 네네. 요량이었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하고 이제 딸은 도시로 나갔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르신 때문에 자식 덕도 보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할머니는 이제 얼마 전에 꿈 얘기해 주시면서, 네. 이 집안에 내린 저주는 끝이 난 것 같다고. 호랑이가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동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네네. 그렇게 용서를 빌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전해주러 왔다고. 그래,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하시고는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마을 선앙당하고 이제 몇 곳에 들리셔가지고 인사드리시고, 네네. 이렇게 참 못난 제자지만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동안 잘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도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야. 앞으로 일을 하면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냥 제가 네네. 돌아오는 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거 하시면서 해결 못한 일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내 힘으로도 못한 일 많았지. 그렇겠죠. 어르신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도 많았고, 내가 힘 닿는 한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아직도 해결 못한 일이 많다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동안 도와줬지만 끝을 내지 못한 일을 끝내는 게 내 마지막 일이지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하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네. 조금만 더 힘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하늘에 잘 빌었더라면 힘든 사람들을 더 도와주며 안 살았겠냐고. 젊었을 때 그렇게 천지분과 못하고 날뛴 게 지금에서야 후회가 된다고. 살아온 시간이 아깝다 얘기하시더라고. 네네. 그 이야기 듣고 저도 참, 이분 진짜 대단하다 싶으셨어요. 보통 분 아니죠. 네.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뭐 이야기가 끝이 없는데 대단히 많이 하신 분인데,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고, 자기 아직까지 모자르다는 사람 보고는 내가 참, 이 사람 진짜다 싶었어요. 진짜다. 이분 겸손의 진짜다. 끝판왕. 네. 이거 종교를 떠나가지고 네네네. 이게 삶의 궤적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싶으셨어요. 다르다 싶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는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예. 네. 와, 그리고 아니, 물론 돌아오는 길에 네네네. 문경 온천에 들렀다 온 건 비밀입니다. 할머니가 네네네. 온천에 들리자 해서 들렸다 왔습니다. 뭐 온천 갈 수도 있죠. 몸 좀 이렇게 풀려고.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진짜 이 만신할머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호인 아빠님께서 메모를 해놓은 거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네. 보면서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끄적끄적 정리를 하셨던 해서, 거를. 네. 그쵸. 네. 좀 감회가 새롭겠어요. 뭔가 다시 이렇게 푼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때는
이해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자식을 놓고 애를 키우면서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네네.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할머니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 이게 아, 할머니 또,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싶을 때도 있고. 점점 깨달아갈수록 그 할머니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또 이 그렇죠. 이야기는 오늘 또 호랑이 호기에 관련된 또 어떤 한 집안의 저주 이야기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참여해주신 윤호인 아빠님께서는 어떤 한 무당분이신 할머님을 만나 뵙고, 왜냐면 그 손자분이랑 친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할머니를 만나게 됐고, 이 할머님이 이제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신 거를 그때 당시 너무 신기하시니까 메모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메모를 하셨고, 그 메모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풀어주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영암분들 그리고 무속인 분들이 연락이 왔었고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공통점이 있었던 건요,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새겨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떤 그냥 불특정 다수의 영암분들, 무속인 분들이 하나같이 만신할머니 이야기 가짜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교과서 같은 이야기다,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다, 같은 무속인이 봐도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분들이 많았지, 저게 가짜다 뭐다 이런 말은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결국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또 해내시는 만신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